안녕하십니까. 박상훈입니다. 네, 재무상담사 박상훈이고요. 강의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께 제가 노후 현금 흐름을 계획하는 자료를 보내드리겠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이 자료를 녹화하고 네, 원고 없이 좀 편안하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나, 둘씩 좀 설명하면서 이 자료를 엑셀로 받으셔서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제가 올려드렸던 명함에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메일 자료로 엑셀 자료를 보내드리겠고요. 천천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6월 12일 날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에서 노후 지키기, 노후 자산 지키기를 주제로 출연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시청자분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후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내 생활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노후에 얼마 나올지 그리고 얼마 쓸지를 잘 모르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이제 손짓은 어떤 표현을 한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퇴직을 해서 소득을 받아야 될 것들은 좀 늘리고 그리고 쓸 것들은 좀 줄여 나가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본격적인 노후가 됐을 때 이 둘의 갭을 좀 줄여 나가게끔 받는 건 많이 받고 뒤에 설명드릴 국민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 받을 수 있게끔 해보고 생활비는 좀 줄여갈 수 있는 계획으로 이렇게 좀 손을 맞춰 나가는 거죠. 이런 계획으로 여러분께서 이 자료를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표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엑셀에는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시트. 그래서 시트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재무 기초 자료가 있고요. 정기 지출, 제가 타이트라고 써놨는데, 정기 지출은 좀 꾸준하게 나가는 돈들은 좀 아끼고 검소하게 줄여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비정기적인 지출, 요 탭을 보면은 빨간색 옆에 예산을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놨었잖아요. 어떤 뜻이냐면은, 비정기적인 지출들은 예산을 잡고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에서 노후자금 관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KBS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4,300명 중에 한 절반,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이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돈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노후의 변화를 생각하는 그 막연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 관리가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년 안에, 3년 안에 쓸 돈, 그리고 3년, 5년, 10년 멀리 보고 내 노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통장을 구분해야 또 적금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돈의 용처가 달라야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막연한 불안감만 갖고 기간을 분산하지 않으면 돈 관리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냐면, 1년에 우리가 가끔 나가는 비정기 지출이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정기로 꾸준하게 나가는 돈들은 좀 아끼고 검소하게 줄여볼 필요는 있겠지만, 비정기로 나갈 돈들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가끔 나갈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통비, 자동차, 수리비, 보험료, 세금은 당연하고요. 계절성으로 나가는 미용, 의료 돈들도 당연히 나가겠는데, 특히 이제 퇴직하시면은 설날, 어버이날, 특히 경조사, 이렇게 관계적으로 발생하는 돈들이 꽤 큰 거죠. 김장도 그렇고. 경조사도 300에서 500, 600 나가는 분들도 꽤 많이 보는데요. 이런 비정기 지출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기 지출보다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 때문에 퇴직하면 소득도 일정하지 않은데 비정기적인 지출 때문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비정기는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표를 보실 때 여기 보면은 기존 지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 지출은 현재 상태로 한번 적어 보시는 거고요. 조정 지출은 좀 금액을 안 되겠다,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휴가를 100을 잡았었다가 여기 이제 시트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빼기 한 20만 원 이렇게 해보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 무조건 휴가를 줄이셔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존 지출과 조정 지출의 금액을 수정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제목 기초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선배님들이라고 강의할 때 보통 말씀을 드렸죠. 전에 이제 2025년 기준으로 51세가 되는데요.
저는 75년생, 이제 만 50이 되는 해인데, 우리 선배님들은 제가 강의할 때 만났던 선배님들은 이제 한 65세 해서, 60세 정도 되신 거죠. 만으로 60세 정도. 그래서 제가 65세, 배우자 66세로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남성을 위에 뒀고요. 아래쪽에 배우자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뭐 이거는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딸, 아들 해서 93년생, 95년생으로 가정을 한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각자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년생이 아니라 67년생이다. 그러면은 뭐 생년월일이 0903이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시니까 앞자리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떤 뒤에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캐시플로우라는 이 탭,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작성은 안 하시지만, 일단 캐시플로우 탭을 열어보시면은, 현재 나이와 배우자의 나이가 표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수정했죠. 나이를 67년생인데 다시 65년생으로 제가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표 보시면은요, 재무 기초 자료에 보시면은 국민연금, 공적연금 수령액을 표시를 했는데요. 자,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거를 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64년생까지는 만 63세, 그리고 65년생부터는 만 64세부터 수령을 한다라고 적어 놓은 거니까, 여기다가 만 나이로 64세에 본인이 파악하신 국민연금 금액 수령액을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거 잘 모르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민연금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송은 2020년에 제가 MBC에 이 표를 만들어서 제안이 아니고 그 VCR로 나갔었던 거고 인터뷰 했을 때 그때 이제 강남 사모님들이 십몇 년치를 한꺼번에 넣어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한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 좀 살폈었는데 요 방송하고 나서 한 넉 달인가 있다가 10년 이상을 추가 납입하지 못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죠. 어쨌든 10년까지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기왕표를 열어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납입 원금 대비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최저 가입 금액으로 9만 원 돈 정도, 만약에 이미 가입해서 9만 원씩 10년을 분다라고 했을 때 10년 뒤면 97%, 2배 늘어난 금액을 받는 거고요. 30년 오래 살 경우에는 거의 4배, 5배 정도 되는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 주황 색깔은 뭐냐면 최대 금액을 넣었을 때의 금액인데 이미 가입으로 최대한 많이 넣었을 때 많은 질문들이 많이 넣으면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자 오른쪽 주황색 보시면은 살면서 수령액은 늘어나죠. 20년, 30년 살면서 수령액은 늘어나니까요. 저는 국민연금은 최대한 임의 가입하시거나 추납하셔서 추가 납입하셔서 5년, 10년치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은 행정상의 나이로 60세가 지나시기 전에 특히 배우자 국민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게끔 구조를 짜는 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격가지로 빠졌습니다만은 배우자 만 60세 생일 지나기 전에 국민연금 개시하기 전에 64세로 개시하기 전에 임의 가입을 행정상의 나이로 만 60세 전에는 하시거나 전혀 없을 때는 이미 가입하는 거지만 그리고 연금 개시하기 전에 추납을 통해서 추납할 수 있는 추가 납입 금액을 확인하셔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직장 생활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주부로 자녀들 케어하고 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강의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추납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납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적금이나 예금 펀드 금액 알고 계신 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5억이다라면 아파트 체크하고 5억이라고 입력하시고 평수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투자를 했던 전세 주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럼 임대보증금이죠. 임대보증금은 부채니까요. 내어줘야 될 돈이니까 5천만 원. 그리고 현재 시가가 만약에 2억짜리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2억인데 5천만 원 보증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현금, CMA나 보통예금 통장처럼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돈을 300만 원 돈, 예를 들어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기 지출에서 평달에 지금 쓰고 있는 지출들은 기존 지출에다가 금액을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은 주거생활비, 식비, 외식비, 교통비. 요즘에는 배달 음식도 많다 보니까 식비와 외식비의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식비에다가 총액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식비, 외식비를 나누지 말고 식비 총액을 정하셔서 위에다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수도, 가스 요금도 관리비에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기존 지출 이 빨간색 테두리에다가 총액을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교육비에서 자기계발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녀들 다 키우셨으니까. 그리고 남편, 본인, 그리고 배우자, 사모님의 남성, 여성의 용돈들을 각자 넣어주시면 되겠고, 회비로 꾸준하게 나가는 돈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부분들은 기입하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복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건드리진 않으셔도 되겠고, 비정기적인 지출, 비정기 가끔 나가는 지출들도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변경 전 탭으로 가시면요. 현 상태 소득과 또 지출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현금 유출, 지출이 얼마냐면 한 달에 420만 원 돈 정도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 비정기로 보셨을 때, 자, 경조사 300만 원 정도의 김장 때, 추석 때, 명절까지 해서, 총 1년에 자동차까지 해서 1115만 원 정도였거든요. 과소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적어보면 다들 8, 900, 1000만 원 정도 되실 겁니다. 한 달로는 93만 원 정도 되는 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표로 이렇게 변경 전 상황으로 92만 원 돈 정도가 비정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430 정도 나가고 있구나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산과 부채가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죠. 집이 있으면 좋지만 빚이 없으면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빚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이 재무 기초 자료에 부채 항목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얼마씩 상환하고 있는지 금액들을 네, 요 표에다가 수기로 입력해 보셔도 됩니다. 자, 수기로 입력해 보시고요.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보험료 쪽은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다 아까 재무 기초 자리에 보험료 항목을 껌껌이 다 작성하지 말고 제가 강의할 때는 OK 마이 보험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시면은 전체적인 보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엑셀로 제가 다운로드해서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다운로드 하셔서 받은 파일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이 팩트 시트의 노란색에다가 자, 수기로 입력을 제가 했거든요. 자, 퇴직하면, 60대 초반에서 퇴직하면, 부부의 적절한 보험료는, 다시 한번, 부부의 적절한 보험료는 25만 원 돈 정도, 많아야 10만 원 더한 35만 원 돈이 적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죠. 본인과 배우자, 아들, 딸들이 이제 20, 30대가 됐으니까 본인이 소득에서 또는 용돈에서 충당하게끔 하시고, 정작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보험료는 2, 30만 원, 많아도 40만 원을 넘지 않게끔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덜한 것들은 좀 제거하고 좀 그 줄여주는 형태가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한 25만 원, 한 35만 원 돈 정도, 40만 원, 많아도 40만 원 정도가 마지노 선이다라고 기억하시고 보험료 쪽 입력하시고요. 수기로 노란색을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자, 부모님께 드리는 돈 없으면 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정기와 비정기에 대한 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요. 캐시플로우입니다. 이 캐시플로우는 뭐냐면 아까 봤던 변경 전 현재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제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당장 소득은 없는 거니까 현금 유입이 없고 지출 나가는 것들로 한 400만 원 돈 초반으로 돈이 나간다라고 했었던 건데 퇴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당장 국민연금 나오나요? 아닙니다. 만 64세부터 나오니까 크레바스, 절벽이 생깁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국민연금은 3, 4년 뒤에 나오니까 노령연금. 근데 노령연금이 여기인데 왜 숫자가 비어져 있을까요?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연기 수령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저는 일단 그런 전제로 연기 수령으로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보시면요. 여러분 처음에 재무기초자료에 국민연금 여기에 금액을 입력하셨던 그 금액이 바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입력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1.36을 곱해놨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국민연금을 1년마다 늦출 때 7.2%씩 할증이 됩니다. 그러면 7, 5, 36이 되니까 36% 정도가 증액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36만 원으로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연기 수령으로 잡아놓은 거니까 기왕이면 이때 소득을 만들고 또 퇴직연금이나 공제회나 이런 연금으로 여러분의 노후의 기본적인 해결이 되면서도 국민연금은 늦춰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퇴직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당장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는 한 250만 원씩 정도 벌겠다. 네, 소득은 각자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200이든 250이든 좋은 계획을 갖고 또 그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돈을 버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라면 좋겠고요. 또 아내분은 200만 원 곱하기 12달 해서 자, 이게 쉽냐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단 한번 대략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또는 공제회 저축을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분들은 연금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밑에다가 월 금액에다가 만약에 퇴직연금이 2억 정도 쌓여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0년 동안 나눠받는다 했을 때 한 205만 원 돈 정도 받는 거니까 205만 원 돈 정도 여기다 금액을 205만 원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공제회 저축이 있다.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105만 원 돈 정도 10년 동안 받으니까 105만 원이라고 입력하셔서 12달 정도 받으신다. 그래서 퇴직을 하시고 10년 동안은 활동적인 노년기. 자, 노년기라는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중년이시죠. 네, 신중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다라면 뭐 돈을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퇴직연금도 받고 연금도 받으면서 이제 수령을 하신다. 근데 제가 꼭 좀 강조드리면은 퇴직연금 받으시거나 다른 어떤 개인연금 받으신다 하더라도 뒤로 좀 미뤄서 내 노후, 10년, 20년, 30년의 노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통장도 키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투자 관련된 건 별도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받는가 이 연금을 10년 동안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서 수령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입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 말고도 퇴직연금이나 또는 공제회 저축을 연금으로 돌려서 10년 동안 받는 경우는 되게 좋은 경우죠.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다. 라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간 수지가 빨간색이 뜨죠. 여러분 연간 수지가 어떤 뜻일까요? 수지. 옛날에 우리 수지 맞는다 이런 말 있죠. 수지 맞는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엑셀이 빨간색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수입보단 지출이 많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적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미 있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개인연금 받으시고 퇴직연금 받으셔서 10년 동안, 10년 이상 수령할 수 있는 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연금을 늦춰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1.36 이것을 수식해서 지우신 다음에 연기 수령을 노령연금으로 가져오게 되면 수령하는 금액, 아까 예상하셨던 금액을 그대로 이제 수식해서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 상태에서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제 화면이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네, 더블 클릭해 주셔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컨트롤 G 키 눌러서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아까처럼 다시 제가 환원을 하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연기 수령할 때는 이때부터 네, 1.36을 곱해서 네, 36% 정도 증액된 돈으로
평생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든 활동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받고 하지만 또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소득을 만들어서 경력이 끊기지 않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활동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생각보다 소득을 통해서 노후를 만들기가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신다면 자, 왼쪽에 보시면 제가 주택연금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강의할 때 기억하시죠? 73세 되면 만으로 73세 때 억당 얼마다? 네, 주택연금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것처럼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연금으로 모기지론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두 분이 함께 평생 쓰실 동안, 살아 계신 동안 받는 거고, 73세, 만으로 73세 때 억당 33만 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집값이 5억이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165만 원씩 12달 곱하니까 연간 한 2천만 원 돈 정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좀 적다 하더라도 늦춰서 받으면서 많이 받고 그리고 주택연금도 억당 33만 원씩 해서 이때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활동적인 노년기라기보다는 이제는 정적인 노년기로 가는 거니까요. 이때부터 수령을 해서 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상당히 적다라고 한다라면 이 주택연금 가지고 생활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을 텐데 지금 5억을 넣고 주택연금 돌려도 생활비 감안해 보니까 연간 수지가 빨간색이 뜨네요. 즉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생각할 때 국민연금은 최대한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10년 안에 다 쓴다 생각하지 말고 5년 뒤에, 10년 뒤에 20, 30년 뒤에 내 노후를 위해서라도 비축해 놓고 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노후에 대한 자산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좀 말씀을 빨리 하고 있지만 천천히 한번 다시 필요한 부분들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결혼 자금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무엇이든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여기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엑셀에서 이걸 클릭하시면 유튜브 영상이 열리니까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상을 비공개 링크로, 즉, 이 링크를 클릭하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게끔 올려놨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해서 올려놨는데 제목이 자녀가 의지하지 않도록 부모가 해야 할 것은 기대 관리다, 선긋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갖지 않게끔 계획을 갖고 부부가 함께 금액을 정하고 미리 얘기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저축하는 만큼을 보태는 매칭 펀드로 꾸준하게 매칭해서 자녀가 1년에 한 달에 83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 모아서 5년에 5천만 원 모으면 그 돈의 절반이라도 한 3천이라도 보태주시는 형태, 그런 형태로 매칭해서 저축하는 자녀가 자발성을 갖고 저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으로 자녀가 스스로에 대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끔 돈을 모아본 경험을 선물해 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현금 흐름은 여러분의 노후 3, 40년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의 기본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현금 보유액인데요. 아까 적으셨던 유동성 현금 300만 원 돈하고 이러저러한 예금 적금 또는 공제회 저축이나 이런 돈들을 입력하시면 그 돈들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금 보유액에 대한 관리 수익률을 1.5로 잡아놨으니까 그 돈들을 1년 안에, 3년 안에 쓸 돈들은 안전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5년,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 현금 보유액의 수익률은 3% 이상 4% 이상 했을 때 자산이 증가되는 속도가 있을 텐데, 그냥 물가도 못 따라가는 그냥 예금만 넣어놓고 하게 됐을 때는 실제로, 네, 자산이 이제 쭉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집 말고 현금이 없는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실 때 너무 분석하고 또 이 셀을 바꾸시지 말고 해보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셔서 저와 함께 제가 AS 차원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말씀 나누고 한번 점검해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연간 수지가 마이너스가 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동성 전략, 그리고 어떻게 연금을 수령해야 될 것인가,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고 많이 받더라도 어느 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주택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상의하고 계획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현금 흐름들을 잡게 되면요. 막연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 합리적인 좋은 생각들이 생기니까 제가 화면을 떼서 봤더니 이미지가 안 보이네요. 아이고, 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드렸냐면 최상을 희망하고 최악을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호프 플랜, 좋은 그림을 그려서 좋은 그림으로 앞으로 어떻게 소득을 만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계획을 해보시고 또 생활비로 연금 받아서 써야지 다시 연금으로 생활비 써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연금이 오히려 간병비로 나가게 되는 전용 리스크,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진 않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림들, 그리고 최상의 좋은 그림들을 그려서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장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님들은요, 젊은 우리 3, 40대 신혼 가정들에게는 제가 순자산을 늘려가자. 그래서 아이와 함께 커가는 가정 경제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60 초반 되시는 이제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은 순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이 순자산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표를 보시면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표가 정리가 되고요. 2025년 6월에 자산과 부채 뺀 순자산이 표시가 되고 연말쯤에도 한번 점검하셔서 순자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없다면 순자산이 꾸준하게 집값이 올라가면서 올라가겠고, 근데 집값이 평생 올라가진 않으니까 전체적인 자산의 밸런스, 금융과 부동산의 균형을 맞춰서 순자산이 뚝뚝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대출이라는 이런 부채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순자산을 쭉 올릴 수는 없지만 퇴직할 때는 이 순자산이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노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아까 이 말씀 드렸는데요. 임의 가입, 엄마가 60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5만 원씩 두 명의 자녀가 엄마 거 10만 원씩 국민연금 10년 동안 내어드릴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9만 원씩만 내도요. 10년 뒤에 두 배인 18만 원 돈 받습니다. 여기 17만 원 보이시죠? 네, 두 배 받습니다. 평생을 본인 앞으로 국민연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추납이란 형태로 해서 납입할 수 있는 돈 1천만 원 돈, 2천만 원 돈 더 넣으시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 그래서 이 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해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내어주게끔 하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 거 내어주면 좋겠고, 또는 반대로 우리 남편께서 배우자의 연금을 추납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셔서 배우자, 주부로 살아왔었던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넣어주시는 그런 추납 선물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여러분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콜센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공적인 연금,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걱정하지 말고 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고 지금 내가 얼마를 쓰는지 또 얼마 나올 건지 국민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이 그래서 그 갭을 줄여 나가는 그래서 받을 건 높이고 쓸 건 줄이는 요거를 맞춰 나가는 네, 퇴직 준비 시기가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네, 말씀을 원고 없이 쭉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네, 모쪼록 여러분이 이 자료 작성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리스트의 맨 앞에 보시면은 제 준비 서류라고 돼서 제 명함이 있으니까요. 이 명함 보시고 궁금한 부분들은 연락 주시고 이 내용들은 저한테 상담할 때 저한테 회신을 주시는 거니까 실습용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방식과 상담 이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속 가능한 노후, 또 함께 동행하는 노후의 자산 관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